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제 70도 넘었는데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면 되죠. 자식들 잘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 많은데 요양원에 계신 분 주변에 안 계십니까? 건강한데 하루 종일 외로워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식 잘 됐는데 눈치 보며 사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착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자식만 잘 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70 넘으면 중요한 건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군요. 얼마 전 제 친구 형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허리 다치셔서 6개월 누워 계셨던 분입니다. 통장엔 돈이 수천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셨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야, 돈 100만 원보다 계단 10개 혼자 오를 수 있는 게 더 값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내가 나를 못 챙기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밥 못 챙기고 마음도 혼자 못 다스리고 자식한테 매달리기만 하면 그건 노년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70 넘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 딱 4가지. 이 4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끝까지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노년은 힘들어집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의지할 곳 없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체력.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비도 무섭고 외로움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못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형님 한 분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돈도 좀 모으셨고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에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처음엔 곧 나아지겠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니까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일어서는 게 힘들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요양보호사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십니다. 통장에 돈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자유는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집 밖 나가는 것조차 큰 행사가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 100만 원보다 계단 10개 혼자 오를 수 있는 게 더 값지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70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건 억소리 나는 통장이 아닙니다. 걷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이 기본 동작들입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갑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으면 화장실도 가고
부엌에서 물도 따릅니다. 계단 오를 수 있으면 병원도 가고 친구 집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갇혀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시죠?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계단 한 층이라도 오르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10번이라도 하세요. 귀찮습니다. 알아요.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1년 후엔 더 못합니다. 2년 후엔 누워 있습니다. 체력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앞 한 바퀴 도세요. 의자 붙잡고 스쿼트 10개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혼자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자기 돌봄 능력.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4세세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혼자 사십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밥은 챙겨 먹어? 애들한테 가서 살지 그래? 그런데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깨고 창문 열어 환기시키고요. 식사는 간단하게라도 꼬박꼬박 차려 드세요.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 프라이하고 나물 무치고 빨래도 혼자 돌리시고 집 청소도 혼자 하십니다. 약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더 편하게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가서 뭘 해드려야 하나, 뭘 챙겨드려야 하나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으니까. 남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잖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70 넘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느냐입니다. 씻기,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약 챙기기.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한테 의지하면 눈치 보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봅니다. 요양보호사 쓰면 돈 나갑니다. 그것도 매달 100만 원씩 넘게 나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으면 그 어떤 자유보다 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 평생 아내가 다 해줬지. 청소?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 특히 남자 어르신들,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계란 프라이 하는 법, 라면 끓이는 법, 빨래 돌리는 법.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독립을 지키는 힘입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바쁘거나 그럴 때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스스로 할 수 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밥 한 끼 내가 지어보고 양말 한 켤레 내가 빨아보고 방 청소 내가 해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세 번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 넘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친구들 하나둘 세상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고 배우자마저 건강이 안 좋거나 먼저 가시면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나 이제 얼마나 더 살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하고 친구가 약속 취소하면 서운하고 TV 뉴스만 봐도 짜증나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불안하고 자꾸 화나고 자꾸 우울해. 여러분, 이게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8세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하시면서 명상을 하십니다. 그냥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 고마웠던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처음엔 저도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정말 마음이 평온하세요. 자식들 안 와도 바쁘겠지. 뭐 하시고 몸이 아파도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시고 친구 돌아가셔도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괴롭지 않아.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다 가벼워져.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70 넘어서 행복하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화가 나도 그래. 이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저녁에 5분만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떠올려 보세요. 화날 때는 심호흡 3번 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챙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지킵니다. 4번째, 가족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 자립성.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변 어르신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2분 할머니가 계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도 다 있고 형편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 분은 늘 불평입니다. 우리 아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우리 며느리 명절에만 얼굴 비춰. 손주들은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몰라. 매일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찌푸려져 계세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바쁜 거 이해하시고 손주들 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본인은 본인 할 일 하시면서 사세요. 친구들 만나고 교회 나가고 취미 생활하시고 그래서 얼굴이 늘 밝으세요.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게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듭니다. 돈 벌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회사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왜 안 와? 왜 전화 안 해? 나 외롭다 하면 자식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안 오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바쁘지?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어. 너희들 건강만 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당당하지. 여러분, 이게 진짜 자립입니다. 돈 안 빌리고 눈치 안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기대하고 지나치게 의지하고 지나치게 요구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사위와의 관계도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자립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편안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셔.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셔. 이런 말을 듣는 게 자랑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참아보세요.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 자식이 안 오면 섭섭해하지 말고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0 넘으면 가장 중요한 것 4가지. 첫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체력. 걷고, 일어서고, 계단 오를 수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둘째, 혼자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자기 돌봄 능력. 내가 나를 챙길 수 있어야 누구한테도 안 기댑니다.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 마음이 가벼워야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 자립성.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관계도 편안하고 존엄도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4가지만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나답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났고 못났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래 나답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걷고, 매일 조금씩 내일하고, 매일 조금씩 마음 다스리고, 매일 조금씩 자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히 빛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인생 이막살롱은 여러분과 인생길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건강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